야스라오카 하나비 17살, 아와야 무기 17살. 우리는 서로 사귀고 있다. 무기는 키가 좀 큰 것 같아. 하나비는 머리카락이 짧아졌어. 두 사람은 어디를 어떻게 보나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네요. 학교에 너무 빨리 도착하고만 그녀는 오빠의 책상에 얼굴을 맞댑니다. 무기랑은 동갑이라고 했는데 빨리 왔네 하나. 그녀가 있던 자리는 다름 아닌 학교 선생님의 자리. 학교에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원래는 오빠인데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한 것 같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정다운 두 사람 뒤로 불길한 그림자가 비칩니다. 카나이 선생님! 하나비를 볼 때는 자유롭던 오빠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버렸네요. 카나이 선생님을 보는 여자 선생님은 야스라오카 하나비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오빠가 미나가와 선생님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기 싫은 듯 하나비는 교무실을 빠져나와 돌아갑니다. 어이쿠, 조졌네요. 남자친구에게 걸려버렸잖아요. 있었어? 뻔뻔한 것 좀 봐.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한 커플의 대화라기엔 너무나 표정에 미동도 없는 무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애절한 사랑, 짝사랑. 그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비와 무기는 학교 뒤편으로 돌아가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뭔가 화끈한 전기로 이어지려나 봅니다. 화면에 연신 키스하는 장면이 담기고 우리는 사귀고 있다. 오빠, 아카네씨.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서로가 서로의 대역일 뿐인 연인. 여자애는 부드럽구나. 아카네씨도 부드러울까? 사랑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오늘의 작품 쓰레기의 본망의 캐치프레이즈는 좀 핫합니다. 우리들은 인간 쓰레기다. 제가 본 캐치프레이즈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현재는 최애의 아이로 더욱 유명하지만 쓰레기의 본망의 작가 요코야리 맹고는 이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실 스토리는 순정 만화에서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스토리긴 합니다. 각자 짝사랑을 하는 상대가 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를 만나서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설정이니까요. 이런 설정 순정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본망에선 너무나도 과하게 채워준다는 점 정도. 두 사람의 가짜 연애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이외에는 전부 너의 것. 유물론자가 들으면 환장하겠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진심입니다. 서로를 오빠의 대역, 아카니 선생님의 대역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주려고 하죠. 그럼 그냥 서로 연애놀이나 하지 왜 성적인 관계까지 갔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마음만 안 준다고 하면서 굳이 대역을 시키는 것도,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몸의 관계를 원하는 것도 이 작품에서는 앞뒤가 맞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작품의 메인 테마는 사랑, 이기심이니까요. 이상성욕 특집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과거에 로맨스 특집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은 선한 따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열이 없고 호호가 없듯 당연히 선악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상처 입힐 수도 있듯이요. 사랑을 선하고 고결한 감정 따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변명으로 사용하나 봅니다. 쓰레기의 본망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묘사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짝사랑 중입니다. 하나비는 카나이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카나이 선생님은 아카네 선생님을, 무기도 아카네 선생님을, 하나비의 친구 사나에는 하나비를, 노리코는 무기를 짝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특히 이상적인 형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카나이 선생님은 아카네 선생님이랑 사귀지 않나요? 저 같으면 바로 도망쳤어요. 카나이 선생님이 역대급 호구입니다. 무기와 하나비는 각자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서 서로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생긴다고 중간쯤부터는 살짝 사랑 비슷한 냄새로 풍기는데 그마저도 번번이 엇갈리게 되죠. 그놈의 이기심 때문에요. 가령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기의 변심인데요.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아카네 선생님은 상당히 사실 해픈 사람입니다. 자신을 좋아한다고만 하면 혹은 이용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진 것도 주저하지 않죠. 카나이 선생님은 그것을 모르면서 사랑하고 무기는 사실 그것을 알면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기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녀가 쓰레기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따위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카네 선생님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걸레라 좋아 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평범한 정신과는 좀 벗어나 있죠. 사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을 하는 존재는 주인공인 하나비와 카나이 선생님 뿐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기가 아카네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약하고 치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좋아 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인물도 포장을 할 뿐 각자의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지칭하죠. 사나이가 하나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일지도 몰라도 하나비가 오빠에게 실현당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너를 사랑하는 자신을 마음대로 이용하라면서 풍둔 상대 쓰레기로 만들기 술법을 사용하게, 사실 지도 레즈비언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치아의 사랑을 이용해먹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노리코는 무기를 짝사랑하지만 노리코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는 무기를 짝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관을 위해서 무기라는 왕자님을 이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비교적 무기랑 하나비보다는 순수하긴 한데 이쪽도 좀 이상하죠.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가장 트러블 메이커이면서 가장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미나가와 아카네 선생님입니다. 아카네 선생님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물이죠. 이 작품에서 사랑의 이기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주제의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혹시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애초에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심지어 NTR 취향도 좀 있는 듯해서 수수하고 성실한 카나이 선생님의 애정에는 아카네 선생님은 그다지 흥미가 없었으나 학교에서 인기인인 하나비의 짝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하나비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카나이 선생님을 꼬시거든요. 이 인물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카나이 선생님과 아카네 선생님만 결국 마지막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카나이 선생님과 아카네 선생님의 아이를 주인공이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주인공과 카나이 선생님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비교적 순수한 사랑을 하는 쪽 주인공인 하나비와 카나이 선생님은 남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반쯤부터 무기와 잘 될 것 같은 냄새를 풍기지만 아카네 선생님이 조금 유혹한 것으로 하나비와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아카네 선생님과의 밤을 보낸 무기. 그러고 나서 카나이 선생님까지 결혼으로 뺏겨버리고 주인공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심지어 친구였던 사나에도 더 이상 이런 어정쩡한 관계를 이용할 수는 없다 라며 자기 손으로 내쳤으니 무기를 대역으로 삼아서 조금 이기심을 부렸긴 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다지 이상한 짓도 안 한 하나비만 왜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을까요? 이 작품에서는 저쪽과 이쪽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하나비의 친구인 사나이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하나비가 사나이를 이쪽으로 끌어들였다 라는 식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쪽이죠. 아까는 사랑 혹은 짝사랑이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했지만 이 작품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권장하는 쪽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의 층위를 나누면 가장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하나비와 무기, 그 다음이 아카네 선생님,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이 카나이 선생님으로 취급되는데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 아카네 선생님이 하나비나 무기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하나비와 아카네 선생님은 거의 같은 캐릭터를 약간 비틀어 놓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둘 다 쓰레기의 본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비는 그것을 애써 포장하고 아카네는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물론 아카네 쪽을 완전히 긍정하는 것은 아니긴 해요. 하나비가 중간에 아카네처럼 다른 남자들을 꼬시고 다녀볼까? 라며 방황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아카네처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작품에서 지향점은 물론 카나이 선생님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사랑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아카네 선생님을 사랑하지만 아카네 선생님은 바람을 피워 다녀도 상관없다라니. 사실 우리 눈에는 이것도 그다지 이상적인 사랑으로 보이진 않지만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안티테즈를 보여주려다 보니 사이코 드라마 등장인물 같은 캐릭터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쪽이 이기심의 화신 같은 느낌이라면 이쪽이 이타심의 화신 같은 느낌이죠. 다만 쓰레기의 본망에서 어떤 사랑의 스타일을 무조건 좇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말하면 이 작품에서 권하는 것은 솔직해져라에 가까우니까요.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카나이 선생님과 아카네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감정이입 좀 하면 카나이 선생님도 딱히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발짝씩 성장한 것으로 묘사되죠. 아카네도 자신이 쓰레기인 것에 솔직한 캐릭터라고 원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원하던 것은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 자신만 사랑한다고 한 캐릭터지만 실제로는 애정결핍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쪽도 그다지 솔직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런 아카네가 맹목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카나이 선생님을 만나서 변하게 됩니다.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아무 이유 없이 무상의 사랑을 건네주는 카나이 선생님에게 만족하기로요. 뭐가 다른 거냐고요? 아카네의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랑에도 실제로 만족하지 못하던 아카네가 드디어 만족을 알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무기와 하나비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비 쪽은 공포에 사면실현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막바지에는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좀먹고 있던 불안정한 관계들, 불안정한 짝사랑, 어설픈 계약연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짝사랑을 이용하는 관계, 모든 것을 끊어내면서 홀로 서게 되죠. 이 작품에 대한 리뷰가 이상성욕 특집을 적당히 끝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에게 여러분들의 이상성욕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작품처럼 억지로 자신의 본망을 숨기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의 최근 검색한 히토미 태그를 당장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비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기고 나서야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최애 아이는 리뷰 안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